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가치 있는 데이터, 유연한 인프라, 그리고 철저한 보안이라는 주제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최근 가장 큰 화두인 마이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선택을 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엘라스틱 한국팀의 김병준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엘라스틱 서치 코리아에서 공공부문 엔터프라이즈를 담당하고 있는 김병준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마이데이터뿐만 아니라 최근에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면서 저는 정말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 자료와 함께 여러 가지 세션들로 고객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얼마 전이죠. 작년 12월 11일이에요. 엘라스틱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는 세션을 김관호 상무님께서 진행을 해주셨는데 당시에 대용량 데이터 비즈니스를 위한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로 엘라스틱의 검색 그리고 또 통합 가시성 또 보안 솔루션 이런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엘라스틱과 마이데이터 어떻게 이런 주제를 정하게 되신 거죠? 네, 저도 사실 마이데이터 이런 데이터 비즈니스 관련해서 정말 관심이 많았었고요. 사실 엘라스틱은 검색부터 해서 뭐 빅데이터 아니면 인프라 모니터링, 보안처럼 다양한 데이터 관련된 주제의 사업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고 성능을 보장하고 그 시큐리티를 보장하는 플랫폼이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일 텐데 이런 마이데이터에서는 저희만큼 적합한 플랫폼이 없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도 많이 했고요. 이번 세션을 통해서 데모까지 한번 보시면 그 왜 저희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그럼 강의가 또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아젠다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마이데이터 오버뷰,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요. 마이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마이데이터가 가져야 하는 아키텍처, 그리고 플랫폼 옵저버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전체 인프라 모니터링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쪽인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시큐리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한번 제가 마루타가 돼봤어요. 제 신용카드 1년치 정보를 한번 올려보고 실제로 마이데이터에서 운영될 만한 플랫폼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가 진행된 후에 선별해서 발표자께 질문을 드리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또 설문을 작성해 주시는 분들,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을 해서 경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엘라스틱 팀에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브랜드 기념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꼭 기념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웨비나 이후에 엘라스틱과 상담해 보시고 잘 준비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를 갖고 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가치 있는 데이터, 유연한 인프라, 그리고 철저한 보안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마이데이터라는 단어 참 많이 오르내리는데요. 마이데이터가 무엇인지, 왜 기업들에게 중요하고 또 중요한 화두가 되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기업이나 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주체는 개인이에요. 사실 기관이나 기업들이 데이터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개인이 만들어낸 데이터가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만들어낸 데이터에 그런 여러 가지 매출이 발생되거나 여러 가지 좀 파생되는 비즈니스들의 혜택은 개인한테 돌아가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주권을 다시 개인에게 돌려주고 그런 데이터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이고요. 국가 주도하에 지금 28개 예비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주도하에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난해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구축 운영에서 이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 등을 오늘 발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그 화면은 오른쪽에 돌아가시는 검색에 대한 내용들, 차량 서비스, 레스토랑 친구, 직업, 식료품, 뉴스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 엘라스틱이 검색이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다뤄왔던 데이터들이에요. 사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마이데이터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잘 검색하고 빠르게 보여드리고 분석해드리고 이런 행위들이 마이데이터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검색을 잘하고 데이터를 잘 보관하고 분석하고 이런 플랫폼들을 보유했던 엘라스틱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제일 적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 자료를 보면서 처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웨비나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지난번 올쇼TV에서 저희 다른 상무님, 김관호 상무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는 엘라스틱이 데이터 플랫폼의 기준이 될 거라는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번 세션인 마이데이터라는 키워드만 넣더라도 저희는 마이데이터 플랫폼의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젠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데이터 오버뷰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마이데이터라는 게 시작이 된 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찾는 운동이고요. 연간 세계 데이터의 증가량은 1년에 20-3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IoT라던가 여러 5G라던가 여러 새로 만들어지는 사업에 의해서 생기는 데이터들도 어마어마하고요. 그 중에서도 개인 데이터의 비율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75% 이상을 차지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저희 데이터가 쓰인다고 해서 한번 돈을 벌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한 번도 그런 혜택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1,000원짜리 쿠폰이나 뭐 포인트 정도는 받아보셨겠죠. 근데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출범하고 나서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돌려받게 될 거고요. 저희가 그런 권리를 주장할수록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세션에서는 그런 마이데이터 사업자분들을 위한 세션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데이터에서는 크게 3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영역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개인이 데이터를 만들었을 때 그런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커머스 플랫폼, 뭐 쿠팡 11번가, 이베이, 여러 저희가 소비를 해왔던 플랫폼들이 있고요. 은행에서도 당연히 저희가 데이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보유한 사람들을 기업이라고 하죠. 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정되게 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3군데의 영역에서 데이터를 서로 셔플을 하면서 이번에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저희가 마이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얼만큼 이런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고 이 데이터의 흐름이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를 저희가 흔히 검색은 네이버나 뭐 구글을 통해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마이데이터의 키워드로 얼만큼 많은 뉴스가 발생되고 있는지, 작년 6월부터 뉴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8월에는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개인정보 동의를 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제3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법이 통과가 되게 된 거고요. 이를 통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사업이라는 부분이 활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사업자 선정부터 해서 다양한 이슈로 마이데이터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뭐 어제 그제만 해도 마이데이터 추가 뭐 예비 심사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서 28개 사업자가 선정이 됐죠. 그래서 저희가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뭐 처음 들어본 키워드들은 아니에요. 저희 일상 속에 비슷한 플랫폼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요. 캐시슬라이드라고 하는 플랫폼이 지금 마이데이터 사업자만 이런 것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희의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그걸 리워드해주는 형식의 플랫폼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바탕화면에 위젯을 틀어놓고 하루에 뭐 클릭 한 번이나 슬라이드를 하면 저희한테 포인트를 주고 커피 쿠폰으로 바꾸고 아니면 이것들을 포인트로 쌓고 영화를 보시거나 이런 것들도 다 마이데이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굿닥이라고 하는 예전에 마스크를 뭐 찾아주는 공적 마스크 뭐 공급 뭐 여러 가지 뭐 지금 주말에 열었던 뭐 약국이나 뭐 병원을 찾아주는 그런 기능들을 했던 부분도 사실 이 데이터가 모이게 되면 뭐 30대가 주로 가는 병원이나 약국 아니면 응급 상황에 갈 수 있는 병원 이런 것들을 플랫폼을 통해서 찾게 되죠. 근데 이런 정보를 얻게 되면 저희는 반대로 뺏겨야 되는 저희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뭐 상호 호환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런 것들 속에서도
저희가 포인트나 적절하게 그런 리워드를 받아왔지만 그 불균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가 100% 보전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권한을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오늘 데모에서도 약간 활용했던 플랫폼인데 뱅크샐러드라는 어플에서도 용돈기 입장으로 시작했지만 카드 정보, 저희가 체결했던 승인 정보, 아니면 보험 정보, 그리고 저희 대출이라던가 신용 정보, 여러 저희의 금융 정보들을 모아서 추천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저희 쪽에 프로모션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이런 것들이 다 마이데이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몇몇 군데는 이미 마이데이터에 선정이 돼서 사업자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데이터라는 게 잘 가공되고 준비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 스토어라는 개념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데이터가 잘 가공되고 다른 사람, 제3자에게는 정말 의미 있는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예전에는 이런 데이터가 단일하게 쓰여왔죠. 사실 그냥 제가 만들어진 데이터, 제가 네이버라던가 아니면 쿠팡이나 이런 데서 구매했던 데이터는 배송자한테만 중요했던 데이터, 아니면 그냥 판매했던 커머스 사업자한테만 중요한 데이터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오픈마켓에서 콜라나 이런 걸 많이 사 먹는데 다음에 보험 사업자가 당뇨나 이런 특약을 안 넣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그런 보험 사업자는 최대한 고객의 상황들을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들일 거고요. 근데 이런 커머스 사업자는 그런 데이터가 잘 모여 있다라고 하면 잘 공급해서 새로운 파생 상품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은 해외에서도 이미 이런 마켓플레이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데이터들도 사실 공개되지 않았지만 잘 이렇게 포장이 돼서 운송 데이터를 제조사라던가 여러 운송회사에 팔고 있고요. 한국도 활발하게 데이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마이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실 최근에 이런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이 생기고 있어요. 해킹을 방지해야 하고 보안 쪽에 굉장히 철저한 플랫폼을 가져가야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밸류도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플랫폼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익화를 어떻게 시켜줄지, 개인에게 얼만큼 많은 리워드를 해줄지. 사실 마이데이터 플랫폼 사업자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실 때 어떤 점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아키텍처에서는 개념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개인별로 생성해낸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개인별로 생성해낸 데이터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고요. 저는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 저는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저는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별로 보험의 성격도 달라져야 될 거고요. 이 사람한테 추천하는 여러 가지 커머스 사이트에서 쿠폰도 달라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청약이라던가 여러 파생 상품들은 획일하게 여태까지 쿠폰으로 뿌려지게 되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타겟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모아서 그대로 가공하지 않고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번 더 가공의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라고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이 마이데이터를 가져가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겠죠. 즉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모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는 얼만큼 튼튼하게,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시큐리티, 개인정보가 포함된 플랫폼이다 보니까 해킹에 취약한지, 아니면 얼마나 그런 헤비한 유저들을 걸러낼 수 있는지,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 데이터라는 거는 몇 년이 지나도 동일한 기준으로 가져가야 되거든요. 보는 사람마다 이 데이터의 기준을 다르게 가져갈 수는 없고 거버넌스라고 하는 통합체계를 가져가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것도 마이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보는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달라지고 이것들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안 될 테니까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플랫폼을 선정하실 때 신중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가 제가 어제 제 데이터를 내려보면서 여러 카드사들도 들어가 보고요.
핸드폰 안드로이드에 들어가 있는 페이 뭐 어플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데이터를 내려받아 보려고 했더니 안 받아지더라고요. 제 데이터인데도 안 받아지는 데가 있고요. 받아진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만 받아볼 수 있는 데가 있고요. 사실 기준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쌓는 방법이 다 달라서 제가 카드사마다 데이터를 받아도 하나로 합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편리함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카드사나 은행에서 제 이력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 후 데모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얼마나 깔끔하게 보여질 수 있는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ETL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데이터가 여러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저희 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비츠라고 하는 에이전트는 여러 단말, 여러 서버들이나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사실 마이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이런 시즈널리티라고 해서 계절을 타게 돼 있습니다. 사실 봄에 중요한 데이터, 여름에 중요한 데이터, 아니면 가을, 겨울에 중요한 데이터가 다르거든요. 아니면 취업 시즌에 있는 사람한테 중요한 데이터, 아니면 은퇴하는 분들한테 중요한 데이터, 이런 시즈널리티가 있어서 데이터를 어떻게 보관하고 저장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데이터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롤업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사실 로우 데이터를 몇백만 건, 몇억 건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보고 싶은 데이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이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분기별, 월별, 연도별 리포트를 내는 기능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역별, 나이대별. 사실 최근에 보여지는 플랫폼에서는 이 데이터가 저랑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소비 패턴을 갖는 사람을 따라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댓글을 보게 되는 거고요. 상품평을 보게 되고, 제가 마트라던가 시장을 가서 물건을 살 때와 다르게 최근에는 남들이 샀지만 저와 비슷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샀던 물건, 아니면 저와 비슷한 나이대, 아니면 성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산 물건을 추천을 받은 것처럼 사게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사실 그런 구매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올려주게 되고요. 국가별 리포트도 사실 다른 나라에 진출하게 되거나 여러 서비스를 런칭하게 되면 그런 기존의 그 나라에서 갖고 있던 데이터를 잘 참고해서 런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코어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 데이터들은 저희가 볼 때는 다 획일적인 동일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좋아요가 많고 업데이트 계속, 저게 어떤 데이터냐고 하면 그 구글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보시는 그런 댓글들을 한번 분석해 본 데이터예요. 이 어플이 얼만큼 고객한테 반응을 얻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사실 이 데이터 안에서 정말 평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데이터 스코어 체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게, 정말 의미 없는 댓글이 100만 건 있는 것보다 정말 진정성 있는 댓글 10줄짜리가 훨씬 더 좀 필요할 때가 많죠. 그런 것들 때문에 데이터 스코어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네. 다음은 머신러닝이고요. 저희가 이런 솔루션을 좀 구축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정말 좀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건 저희가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몇백만 건, 몇억 건이 쌓이게 되면 구멍이 뚫린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데이터에 왜곡이 생기거든요. 사실 제가 몇백만 원 주고 산 침대가 제 커피를 몇백 잔을 시켜 먹은 거와 같을 때, 아니면 이 중에서 침대 가격이 빠져버렸을 때, 제가 샀던 구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비어있는 데이터들 때문에 평균값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기존의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이런 구멍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은 사실 우버나 이베이, 넷플릭스, 쇼피파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에서 이미 테스트되고 검증돼서 적용이 되어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프 연관관계 분석이고요. 사실 제일 최근에 중요한 건 사람의 패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거다라고 해서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기저귀나 분유를 사는 사람이 다음에 뭘 살지를 알게 되고 적당한 쿠폰을 보내주고 DM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구매를 유도하는 방법을 찾는 것처럼 저희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카드 정보를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이 언제 질은 이렇게 좀 많이 사는지, 언제 좀 참는지, 그리고 한 달에 커피를 얼마나 먹는지, 커피를 마시고 나서는 어딜 가는지 이런 것들이 카드 정보에 다 나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보면 좋겠지만 사실 시간이 저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솔루션을 통해서 굉장히 편하게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고 사실 저희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데이터를 같이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같은 기능이 중요하게 됩니다. 다음 데이터 퀄리티고요. 아까 그 데이터가 구멍이 난다, 데이터가 샌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 검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데이터 퀄리티는 데이터에서 그 의미 있는 데이터와 의미 없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데이터 검증이라는 작업. 사실 개인정보라는 거는 저희가 정해진 필드 안에 개인정보가 있다라고 하면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뺄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개인정보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거든요. 사실 이런 콜센터에 상담원 분들이 좀 편의성을 위해서 비고란에다가 개인정보를 적어둘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지워야지라고 하고 생각은 하시겠지만 그냥 그대로 둘 수도 있는 거고, 병원 같은 데서도 보호자의 그런 연락처 정보들도 그냥 비고란에 적을 수 있겠죠. 환자의 정보를 적는 란은 다 정해져 있는데 추가적으로 적는 개인정보들은 저희가 걸러낼 수 없어요.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DB에 쌓이게 되면 몇 년치가 그대로 쌓이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검증할 시간은 점점 놓치게 됩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가 저희 엘라스틱에 넘어오게 되면 하나하나 검색을 하시는데 저희는 검색 성능이 보장된 솔루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선의 데이터 밀도 확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 저희가 데이터가 정말 괜찮은 데이터라고 해서 사왔어요. 근데 사왔는데 이분은 엄청나게 전국을 다 돌아다녔지만 한 10만 원도 쓰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몇백만 건의 트랜잭션을 만든 사람이지만 소비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까보기 전에 모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밀도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의미 있는 데이터에 얼만큼 빼곡하게 밸류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도 사전에 저희는 데이터가 들어오자마자 인덱싱 처리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정보라고 하면 여러 논문, 기사, 미디어, 공고, 법안 같은 것들을 사실 저희 데이터 플랫폼 안에 추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사실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와 포함해서 저런 추가적인 전문 자료들을 포함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스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가 엘라스틱 서치라고 하는 검색 엔진부터 시작을 했지만 아래쪽 비츠라고 하는 에이전트, 그리고 로그스탯이 ETL 툴, 그리고 위에 시각화를 할 수 있는 키바나 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택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말씀드렸던 일련의 데이터의 플로우를 하나의 스택에서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적이라던가 아니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다음은 데이터 플랫폼에서 인프라 모니터링 쪽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이터 플랫폼이라는 관점,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운영하시는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운영을 하시는 과정에서 접속하는 위치, 사실 저희 데이터를 항상 중국에서 접속해서 가져가고 아니면 미국이나 브라질, 인도 같은 데서 저희 데이터를 접속하고 검색하고 가져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이런 로그들은 다 수집이 되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여태까지는 따로따로 다 구비를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플랫폼 내에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저희 플랫폼 안에 데이터가 담기고 검색을 하실 때마다 다 로깅이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들을 다 저장을 해놓고 자연스럽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게 될 텐데 사실 데이터들은 다 종류가 같지 않잖아요. 민감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요. 병원 쪽에 있는 환자 정보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IoT 데이터나 트래픽 로그처럼
양은 많지만 의미를 찾기 힘든 데이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운영하는 방법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냉장고로 치면 냉동실에 넣을 수는 없고 다 구분을 지어서 넣어야 될 텐데 데이터도 클러스터에 운영을 할 때 이런 빈도라던가 성능이나 여러 가지 호출 빈도, 여러 가지 지표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은 그 운영 모니터링이고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점에서는 어떤 모니터링을 해야 될지를 적어봤습니다. 서비스 모니터링이라고 하면은 사실 마이데이터라는 사업자에서 데이터를 구매하는 그 고객한테 데이터가 나갔을 때 얼만큼 이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트랜잭션을 이뤄내고 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그리고 실시간 데이터가 정짐 적재가 될 때 얼만큼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프라가 만약에 많은 고객이 몰리고 헤비한 작업들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이 인프라 환경들이 유연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다운이 없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 유저들이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자연스럽게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다음은 수요자 입장인데요. 이 데이터를 사가는 그런 분석자라던가 마케팅 아니면 광고 사업자들은 이런 데이터들은 구매 데이터를 적재 및 활용할 때 어떤 플랫폼에 담아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플랫폼이 저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데이터를 구매하고 활용을 했다면 얼만큼의 비용이 나가는지, 그리고 서비스 상태가 어떤지, 분석가들한테 또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텐데 분석가의 환경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체 데이터를 업로드를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제공받아서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아까 카드 정보를 내려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드 정보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데서 모였던 제 위치 정보들을 모으게 되면 저는 이 카드를 어디에서 긁었는지를 같이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기업에서는 이 고객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은 돈을 쓰더라, 어느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행동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적절하게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라고 하면 개인이겠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에게 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주권이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언제든지 제 정보가 삭제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권리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쉽지 않게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제 데이터가 얼만큼 제공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지도상에 표현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삭제 및 요청이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개인정보 열람권에 부합하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데이터를 판매했으니까 이 크레딧이 얼만큼 쌓였는지도 볼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될 거예요. 사실 이 환경은 멀리서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핸드폰 이런 가입을 하시면 5G 계약하시고 5G를 얼만큼 썼는지, 데이터가 얼만큼 남았는지 이런 대시보드들을 보셨잖아요. 이게 5년 전,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너무 흔한 일이 됐는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출범하고 나서는 저런 서비스를 잘할 수 있는 사업자에 제 데이터를 맡기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런 선별할 수 있는 능력도 앞으로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개인적인 능력을 요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 데이터를 언제든지 다운로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플랫폼 시큐리티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에도 이슈가 됐던 것처럼 시큐리티라는 영역은 아무리 강조하고 아무리 보완을 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터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되고요. 유저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고 하면 사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자 안에 들어온 유저들이 어떻게 이런 플랫폼을 활용을 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요. 헤비 유저도 선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속 위치도 저희 사업자는 국내에 국한된 서비스인데 해외에서도 접속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예외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펑션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보안적인 그런 기능들은 아무래도 이번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좀 필요한 기능들일 것 같아요. 개인정보는 아무리 앞단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놓친 개인정보들을 마스킹이나 암호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SSO 연동을 통해서 제한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게
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별로 권한을 주셔야 되는 게 뭐 사실 가격 체계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사람, 이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는 사람, 이 데이터를 뭐 다른 쪽에 넘길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로 가져가게 될 텐데 이럴 때도 데이터별, 인덱스별, 필드별 권한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기능이라고 해서 같은 회사, 같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다른 영역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휴면 데이터 암호화 지원은 사실 앞으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더 이상 이 데이터 플랫폼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암호화도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분들은 더 이상 동의를 하거나 뭐 끊거나 미동의를 하거나 이런 액션을 할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럴 때 몇 년이 지난 데이터는 휴면 데이터 처리를 해드리는 그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던 것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신용보호법 여러 법의 규제에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굉장히 자주 바뀌고요. 개인정보의 기준도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수준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플랫폼 내에서는 적절하게 변경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플랫폼이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가져가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심이라던가 아니면 EDR, 이런 저희의 전문 특화된 기능들은 이런 플랫폼을 가져가실 때 룰 기반으로 이런 탐지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매레어 예방이라던가 이 플랫폼에 대한 보안적인 부분들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DR 마찬가지로 이 플랫폼에 대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서 데이터를 가져가신 분들이 뭐 랩탑에 심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EDR의 활용도는 앞으로 좀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드렸고요. 한 지금부터 10분 정도 저희 데모를 통해서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오늘 마루타가 된 거고요. 네, 제 신용카드 정보 1년치를 가지고 제가 어디에서 주로 이런 비용을 지불을 했고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어제 한번 훑어봤는데 뱅크샐러드라는 어플, 최근에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제 금융 리포트를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내보내기를 하면 제가 연동했던 정보들이 다 들어와서 제가 주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월마다 얼만큼 지출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는데 사실 이런 것들로 모든 정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정보를 추가해서 보고 싶었고요. 지금 보시는 건 이렇게 로우 데이터까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1년치의 데이터를 제공을 받으면 저는 이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인 엘라스틱 서치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활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로드하는 건 사실 매뉴얼된 이런 로컬에 갖고 있는 파일들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대부분의 서비스는 API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약 2,000건 정도 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게 올라간 편이고요. 다른 서비스들은 저희 파일비치나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서 벌크로 업로드를 하셔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바로 인덱싱이 돼서 통계를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 아까 보셨던 통계 자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구성하기 나름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데이터와 엮을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실 지금처럼 저희가 1년치 데이터를 넣으면 이런 디스커버리라는 저희 앱에서 1년치 기간이 설정되고 제가 그 소비했던 그 신용카드를 사용했던 내역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제가 주로 어디에서 썼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대시보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방금의 데이터들이 이렇게 시각화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자동으로 되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거고요. 사실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가 렌즈라고 하는 시각화 추천 툴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드리는 툴에 의해서 이렇게 시각화가 편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툴에 의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사실 아까 보셨던 그 엑셀에서 제 패턴들이 저 위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그룹핑이 돼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커피라는 탭을 누르게 되면 제가 한 달에 커피, 뭐 스타벅스 포함해서 여러 커피 전문점에서 얼만큼 돈을 쓰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라는 뭐 키워드를 넣게 되면 한 달에 제가 주차비를 얼마 쓰는지, 아니면 뭐 교통비로 택시나 아니면 뭐 SRT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타는지를 바로바로 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일목요연하게 잘 보이잖아요. 네. 저도 오늘 놀란 게 제가 이 신용카드 금액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네,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이런 게 있으면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굉장히 좀 놀라긴 했습니다. 놀랍네요. 네,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래프 기능을 이렇게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주로 어디를 가서 돈을 쓰는지, 주로 어디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지, 한 달에 많이 쓰게 될 때 무슨 요일, 며칠에 많이 쓰게 되는지를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제가 대분류, 소분류라고 하면 여기에다가 아까 방금 보셨던 교통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게 되면 제가 교통 관련된 키워드로 어떤 패턴을 갖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게 작아서 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확대를 해보시면 저는 뭐 카카오 택시나 이런 거를 얼만큼 이용하는지, 저 굵게 표시된 것들이 제가 자주 사용하게 된 패턴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 줄로 얇게 표현된 것들은 제가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한 거고요. 굵게 표현된 것들은 제가 여러 번 카드를 사용했을 때 나오게 된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달쿵이라는 데는 제가 많이 갔던 카페인데 코로나 때문에 집 앞에 나가서 일을 하게 돼서 가게 된 거죠. 온라인 쇼핑으로는 이미 키워드가 나와 있는 거고, 해외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제가 해외 구매를 하게 되면 며칠에 어떤 키워드에 어떤 사이트에서 해외 구매를 했는지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지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가 저희가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이나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쿼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저렇게 라인을 하나 선택을 해서 리스폰스를 누르게 되면 저 데이터를 표시하는 방법, 쿼리가 나오게 되고요. 저걸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시면 여러 어플리케이션에서 활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30대 후반의 남성이 주로 쓰는 패턴의 데이터를 그룹핑해가지고 한쪽에 심어두게 되면 저와 유사한 아니면 30대 중반의 사람한테 미리미리 심어둘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패턴들을 미리 인식을 시켜둘 수 있고요. 다음은 머신러닝 데모인데요. 제가 1년간 사용했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가지고 싱글 매트릭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느 패턴으로 평소와 다르게 많은 금액을 썼는지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액인 이유는 제가 지출이라는 항목으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보이게 되고요. 사실 저게 머신러닝 엔진이 저희가 탑재되어 있고 저희 키바나라는 시각화 툴에서 바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빠르게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제 패턴이 특이한 날짜 딱 어느 정도 간격이 보이시잖아요. 월급날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보이시는 게 사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 보거나 시각화로 보기 전에는 바로 캐치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기에 제 월급날별로 크게 썼던 것들, 평소에는 한 20만 원 쓰던 애가 90만 원 썼다, 뭐 몇십만 원 썼다 이러면 그날인 거죠. 이런 것들을 사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받은 사람들은 모르죠. 그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들어간 그 수요자들은 이렇게 로직을 돌려가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앞으로 730일 동안 제 패턴들을 한번 예측해보는 툴이에요.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이전의 과거 데이터 분석도 하지만 미래의 데이터를 예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앞으로 리니어하게 이 비용, 제가 소비를 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지금 최소한의 옵션들을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굴곡이 없어 보이잖아요. 여기에 날씨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보너스 정보라던가 추가적인 정보를 넣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많이 썼던 데이터들이 이상 거래라고 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훨씬 더 좀 효율적이고 볼만한 데이터가 되겠죠. 저희는 그뿐만 아니라 다른 아웃라이어,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다양한
머신러닝 로직들을 심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가 구멍 나거나 데이터를 채워 넣어야 되거나 할 때 이런 항목들을 써게 되는데, 사실 기타라는 항목이 잡히는 그런 신용카드 정보들이 많아요. 저희가 썼지만 분류를 하기 애매한, 이제 그럴 때 기존의 데이터, 소분류라던가 내용, 상점 이름을 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한번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을 저희 머신러닝을 통해서 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준이 서로 회사마다 다를 거거든요. 저희가 잡는 기준하고, 사실 가전제품이라고 하지만 가구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주방용품이긴 하지만 가전제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들은 회사마다 다르게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동적으로 다 매뉴얼하게 바꾸기 너무 힘들 테니까 이렇게 툴을 통해서 바꾸시고 보정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 쪽에서는 다른 머신러닝 로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퀄리피케이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2가지의 더 그 로직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아웃라이어라고 해서 이상치 감지예요. 방금 그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들을 그냥 테이블로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평소에 썼던 패턴하고 다르게 얼만큼 더 많이 쓴 항목들을 잡아드리는 거죠. 얘네들만 제가 참았으면 지금은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겠죠. 얘네들을 참아야 되는 시점들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이런 수치들을 한번 저희가 찾아내는 거예요. 패턴들을 보고,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스타벅스를 쭉 사왔는데 항목에 빵원이라고 찍혀 있을 때, 저는 분명히 돈을 썼지만 항목이 비어있고 얘네를 채워야 할 때 여태까지의 커피 항목들을 통해서 그 값들을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계속,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퀄리티를 높이는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 데모들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마이데이터에 적합한 엘라스틱 플랫폼의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그리고 또 이사님의 개인적인 그 정보들을 통해서 이렇게 데모를 보니까 좀 앞으로 개인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약간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세션에서는 좀 더 다양한 유스 케이스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엘라스틱을 활용한 그 해외나 국내 다른 뭐 사례들이 또 있을까요? 네, 이미 사실 해외에서는 유럽하고 미국이 먼저 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좀 앞서 갔거든요. 사실 미국에서는 뭐 그린 버튼, 블루 버튼, 레드 버튼이라고 해서 이런 금융 정보, 뭐 병원 정보, 아니면 이런 신용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얼만큼 노출을 할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잡혀져 있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GDPR이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라는 개념들을 이미 저희 다 알고 계실 텐데, 거기에 뭐 PSD2라고 해서 항상 저희가 금융회사 아니면 은행하고만 거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흔히 저희가 쓰시는 페이팔 같은 그런 중간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중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저희가 그 PSD2라는 플랫폼 이 안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하는 용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사실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미 다 저희께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유료 버전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픈소스 버전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사실 마이데이터는 당분간 수익을 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프라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10년, 20년 전에 케이블 TV 사업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전국에 케이블 TV가 난립하고 인터넷망이 깔릴 때 사업자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자들이 망을 설치하는데 10년 이상 인프라 투자를 해왔죠. 근데 손익분기점을 넘은 지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이데이터도 기간계 사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투자에 따라서 이런 플랫폼의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던가 개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몇 곳으로 압축될 거라고 보고요. 그 사업자의 중심에는 플랫폼을 정말 잘 만들어 놓은 사업자들만 남게 되겠죠. 네. 어찌 보면 정말 개인들에게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더욱더. 오늘 이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발표하시는 동안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뭐 저 역시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으니까 당연히 질문도 많았을 텐데 그 질문들 중에 몇 가지를 한번 골라서 직접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데이터 중에 민감한 데이터들, 그러니까 그런 민감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 보안 대책 및 해킹, 뭐 기타 사유로 인한 데이터 유출 피해 구제책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 건지 궁금해하셨어요. 네, 저 부분은 사실 저희 플랫폼 입장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사업을 신청하셨던 사업자들은 네. 그게 애초에 5대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해킹 방지 방안, 아니면 보안 수립, 여러 가지 지금 알려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갖춰져야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권리를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권한을 그렇게 받으시려면 저희 플랫폼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저희는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게 기능이 보안으로 너무 많이 감싸져 있다 보면 사실 너무 좀 사용성이라던가 좀 활용하기가 힘들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은 엘라스틱 플랫폼은 데이터 인사이트를 찾고 또 인프라가 유연하고 철저한 보안 3요소,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3요소가 다 잘 갖추어진 것 같은데 혹시 엘라스틱 플랫폼이 다른 플랫폼 대비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지 세 가지 중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요소 하나를 꼽는다면? 사실 저희가 세 가지 다 밸런스를 잘 갖췄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여태까지 많이 해왔고 그리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을 했지만 사실 앞으로 제일 중요하고 저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보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보안 전문 엔드포인트 회사는 EDR, 엔드게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기도 했고요. 심이라던가 여러 보안 쪽으로 여러 기능들, 어플리케이션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은 점점 더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대 요소를 하나도 놓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도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차별점이라고 하면 가격 체계가 굉장히 유연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부터 10억 투자하고 20억 투자해서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면 저조차도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가격 체계를 갖고 있고 이에 따라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이런 가격 체계를 맞춰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저희 플랫폼으로 외형을 갖추고 데이터의 내실을 이제 다지시면서 같이 성장한다라고 하면 뭐 그것만큼 다른 사업자와 차별점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사업자, 뭐 다른 플랫폼들은 투자를 해놓고 실패를 했을 때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정말 차별점이라고 봅니다. 함께 해 나가는 거죠. 그렇죠. 같이. 자, 그리고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음 질문은 비고라던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부분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검출을 하려면 그 해당 데이터의 크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데이터 저장에 대한 해결안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그 논문 검색이라던가 뭐 검색 엔진 다양한 그런 비정형 데이터를 검색해드리고 저장하고 분석하는 업무들을 워낙에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단어별로 이런 텀별로 저장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데이터, 개인정보라고 하면은 패턴들이 있잖아요. 전화번호를 걸러내는 패턴, 뭐 3자리, 4자리, 4자리 사이에 짝대기가 들어가 있고 아니면 주민번호라고 하면은 뭐 6자리에 7자리가 붙어 있는데 가운데 슬래시가 있는 이런 패턴을 찾아내는 게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저희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하나하나 저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RDB라던가 다른 솔루션에 비해서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방법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 퀄리피케이션에서는 기존의 솔루션들이 갖추지 못한 기능들로 이렇게 하나하나 정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머신러닝은 다양한 적용 방법에 따라 결과의 품질이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엘라스틱 서치의 머신러닝은 어떻게 최적화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흔히들 좀 착각을 하실 수도 있는 게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머신러닝이라고 하면 정말 사람이 하던 일을 귀찮아서 안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가 룰을 짜놓고 그거에 맞춰서 머신이 대신해 주되 저희가 보정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카테고리가 빠져 있는 애들을 사람이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나눠서 넣게 되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 데이터가 몇 천만 건, 몇 억 건이 되게 되면 정말 루틴하고 지겨운 작업이 될 텐데 이 작업들을 저희가 룰을 짜서 한번 돌려보고 뭐 보정치를 넣어서 한 번 더 돌려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정합성을 맞춰가면서 퀄리티를 올려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머신러닝 엔진이 같은 DB 안에 돌아간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다른 솔루션과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거에 가장 큰 특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드릴게요.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할 때 서버 자원 등의 이슈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현상이 걱정이 됐는데 그 할당 메모리를 늘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메모리 안에서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 대용량 데이터 검색을 하신다고 하면 데이터 성격에 따라 굉장히 다를 것 같아요. 사실 이 데이터에 하나하나 로우마다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필드마다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찾아주는 역할 아니면 데이터를 분배해서 뭐 파티셔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실 저런 부분들을 예전에 RDB라던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방법, 좀 극복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죠. 사실 엘라스틱은 이 데이터들이 적절하게 잘 노드별로 분배되어 있다고 하면 성능상의 이슈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원을 늘리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롤업이라던가 데이터의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서 서머리를 하시고 정리를 하시고 이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시면서 안정적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방법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 사실 요거는 데이터 소스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여러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할 때 데이터의 표준이 중요할 것 같은데 표준을 선정하는 방법 혹은 뭐 표준을 관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방법이라는 건 사실은 지금 있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사분들이나 아니면 통신사분들이 의료 데이터를 다뤄보신 적은 없으실 거고요. 아니면 반대로 의료 쪽에 계신 분들이 통신 로그나 여러 가지 금융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들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저희의 기본적인 기준은 시간 순서로 정리를 일단 하는 거죠. 시간에 맞게 데이터를 다 나열하고요. 이 안에서 그룹핑을 하거나 뭐 통계를 내거나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사실 여기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데이터를 계속 가공하는 것도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를 가이드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활용처를 지금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콜라 사 먹는다고 해서 당뇨병 특약을 못 넣는다라는 기준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넣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당뇨병과 콜라를 연결한다? 아니면은 뭐 예전에 다쳤던 병원 이력, 뭐 병력 그런 것들 있죠. 차에서 사고 이력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카드 정보에선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이게 뭐 사고가 났지 않은 차라고 했지만 이 전 주인이 뭐 카센터에서 긁었던 100만 원짜리 이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되면 기준이란 거는 정말 짝이 나름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그 기준을 잡으실 때도 이 데이터를 다 뜯어보고 확인해보고 조회해볼 때 성능이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도 만져보고 저렇게도 만져보고 싶을 때 성능이 중요해야 빨리빨리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예전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조회를 하고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않죠. 그쵸. 돌아오시면 까먹어요. 네. 왜 돌렸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은 좀 구체적인데 데이터의 이동에 대해서 파일의 이동에 대해서 개인정보 포함 유무를 검출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거나 DB 내에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호화 처리가 가능한지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의 회사는 국산 파일 암호화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사실 이런 플랫폼 내에 올라갈 때 개인정보들은 대부분 암호화해서 올라가는 게 기본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효과를 위해서 암호화된 데이터가 다시 복호화돼야 된다는 기준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요. 사실 이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런 솔루션들이 앞단이나 뒷단에 붙어 있겠죠. 사실 저희가 플랫폼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한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좀 특화된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면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REST API나 여러 좀 호환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툴들은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그런 툴들이 있어야 저희의 역할을 분배하고 좀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암호화됐다라고 하면 이게 다시 풀어야 될지 풀면 안 될지는 사내에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거는 결정을 하시고 또 네. 같이 또 얘기를 그러니까 저런 해서 것들이 그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터널에서 차선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안에서 다시 바꿔서 들어오면 위법은 아니죠. 그렇죠. 네. 네, 이해가 갑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질문은 이 소개되는 내용을 잘 활용을 하려면 이 스탠다드부터 엔터프라이즈까지 4가지 중에 어떤 라이선스를 그럼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네, 그 스텝별로 다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엔터프라이즈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저희 보안, 엔드포인트와 이제 서처블 스냅샷이라고 하는 좀 많이 진한 데이터들을 검색할 수 있게 많은 데이터를 쌓더라도 좀 한 10테라 이상 쌓으시더라도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게 엔터프라이즈에 들어있는데요. 사실 저희의 좀 하이엔드급의 기능들을 사용하실 때는 엔터프라이즈까지 가시고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이런 너무 큰 기능들을 넣으셔도 아마 사용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좀 같이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려면 뭐 골드나 플래티넘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같이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었고 또 세미나 동안 쏟아지는 질문에 또 성의껏 답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 추첨해서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사님 그럼 끝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아마 올해 발표한 마이데이터 세미나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에 발표한 세미나의 주제는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법적인 규제들도 많이 풀리거나 뭐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되게 될 거고요. 사업자들의 뭐 관심이나 트렌드도 바뀌게 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 플랫폼이라서 그런 것들을 맞춰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뭐 솔루션과 다르게 좀 여러 가지 제약이나 그런 기능들을 같이 녹이면서 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언제든지 필요하시거나 그런 기능들이 좀 궁금하실 때는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핵심 전략, 가치 있는 데이터, 유연한 인프라, 그리고 철저한 보안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